극단적으로 그러면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65세가 두 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도 전혀 사회적으로 한 것도 없고 세금도 한 푼도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매달 얼마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도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이런 조크를 자주 하곤 했는데요. 젊은 신랑 부부가 갓 결혼을 했는데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때 신부가 신랑에게 아니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 주례할 때 주례사 선생님이 신랑은 하늘이고 신부는 땅이라 그랬는데 너 왜 자꾸 이렇게 나한테 덤비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 이 사람이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만 지금 땅값이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조크를 제가 자주 하곤 했는데요. 정말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제가 만 65세가 돼서 이제 캐나다 시니어가 됐는데요. 과연 이 캐나다 시니어들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2025년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2편을 내보냈고 오늘 3번째 순서로 연금을 과연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나다 65세가 넘으면 시니어들이 어떤 연금을 수령하고 또 얼마나 수령하는지 여러분 상당히 궁금하죠? 예, 그래서 아직 나이가 되시지 않은 분들도 궁금할 것 같고 현재 나이가 되신 분들도 궁금할 것 같아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65세가 되면은 연금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OAS라 그래서 Old Age Security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세 이후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대부분이 캐네디언들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18세 이상 10년 이상이 돼야 되고요. 65세 이상 대부분 캐네디언들에게 지급되는데요. 그 얼마나 살았냐에 따라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40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 지나면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40년 정도 되신 분들은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요 근래로 추산하면 약 720불 정도 그게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되신 분은 또 그보다 더 적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재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65세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쉽게 말씀드리면 8만 불 이상 내가 소득이 된다. 그러면 전액을 다 받을 수가 없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13만 불 이상 되게 되면 이 OAS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굉장히 공정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으로 GI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고 하는데요. 최저 생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령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OAS 65세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의 지급액이 너무 적거나 노령보장연금에 다른 소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최저 생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OAS가 너무 적고 또 평소에 일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 특별히 어르신들 캐나다에 이민 와서 뭐 자녀들, 손자, 손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전혀 인컴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되는데 이것의 이제 최대 수혜액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독신이면서 혼자 있고 예를 들면은
2만 불 이하의 소득이다. 이러면 약 한 달에 1,100불 정도 이렇게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CPP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캐나다 펜션 플랜이라 그래서 60세부터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캐나다 국민은퇴연금, 우리 한국어로 치면은 국민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이렇게 연금으로 적립했던 것을 이제 60세가 되면은 찾을 수가 있고요. 신청할 수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65세부터 이렇게 신청하게 되는데, 참고적으로 캐나다 평균적으로 캐네디언들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CPP 평균 금액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831불.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한 80만 원 정도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최대로 이렇게 한 달에 수령받을 수 있는 금액도 1,364불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약 130만 원 정도. 그래서 캐나다는 참 공평한 나라인 것 같아요.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사람이나 전혀 수입이 없는 사람이나 매달 받는 금액이 일정하게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서 GIS에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렇게 이제 최저 생계비 보조금을 받을 때 남편의 나이는 이제 65세가 됐는데, 그 배우자의 나이 또는 이렇게 어떤 같이 살고 있는 사실혼의 동거자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도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65세가 되지 않고 배우자 보조금이라 그래서 스파우스 얼라운스라 그래서 저소득층으로 받을 자격이 되면 캐나다에 18세 이후 10년 이상 거주자로서 60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의 동거가 있을 경우에 또 이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로 1,354불까지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세금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이에 배우자가 혹시 사별을 했다, 이렇게 65세 이전에, 그러면 인컴이 3만 불 이하인 경우에 역시 1,614불 매달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정말 캐나다 좋은 나라죠. 캐나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OAS 수령액을 매년 1월, 4월, 7월, 10월 네 번에 걸쳐서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반영하여 조정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딱 결정되면 그 액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네 번씩 이렇게 변동돼서 지급된다는 정말 합리적인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캐나다 연금들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나라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65세 되기 1년 전이 되면 가버먼트에서 편지가 옵니다. 너 이렇게 자격이 되니까 신청해라.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는데요. 1년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이렇게 서류가 오면은 그 서류를 보고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정부에서 온 그 페이퍼, 그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구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OAS 경우에는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SIN 넘버라 그래요. 우리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 번호 정도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번호, 그 다음에 거주지, 특히 이렇게 이제 만 10년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산 사람들은 그걸 잘 증명을 해야 되겠죠. CPP 신청은 60세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온라인 신청 또 MSCA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편 신청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요. CPP도 SIN 넘버, 은행 계좌 정보 직접 입금 시 신청하면 되고요. 세 번째로 아까 설명드린 GIC,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는 OAS를 받는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MSCA라 그러죠. MSCA, My Service Canada Accountant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작성해서 서비스 캐나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 세 번째 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보고서, 세금 매년 우리 이제 캐나다는 수입이 있든 없든 정부의 세금 보고를 그 정부에서 보내준 세금 신고서, 소득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65세 캐나다 노인들이 받는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상하게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숫자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캐나다에서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살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캐나다가 요즘 물론 경제적으로도 조금 어렵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정치적으로도 좀 불안한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닌가, 특별히 시니어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일 텐데, 극단적으로 그러면 캐나다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봐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이제 65세가 두 분이 넘으셨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도 전혀 사회적으로 한 것도 없고 세금도 한 푼도 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넘으면 매달 얼마를 정부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제가 뽑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민 온 지 20년 직장생활 한 적 없고 본인 배우자 무소득으로 또 지금 현재 65세 넘었는데 2만 불 이하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OAS 이제 20년이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오고요. 또 GIS 정부 보조금이 나와서 1인당 거의 정확할 겁니다. 1,354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할머니 것도 합치면 거의 2,700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270만 원, 이게 미니멈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CPP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면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매달 270만 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을까요? 캐나다, 우리 교회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캐나다 같은 효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어느 자식이 매달 꼬박꼬박 270만 원씩 이렇게 은행에 어김없이 날짜도 틀리지 않고 이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캐나다가 좋은 나라가 아닌가, 이런 제가 캐나다에 살면서 자부심도 느끼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건강에 여러 가지 적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캐나다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한국은 금방 가면은 모든 걸 검사할 수 있고, 저도 작년에 한국 나갔을 때 정말 모든 그 검사를 정말 하루 만에 다 이렇게, 한국 같은 나라가 없죠. 그런 또 혜택이 있는가 하면 캐나다는 또 그 대신에 모든 의료가 무료입니다. 보험도 내지 않고 100% 뭐 병원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입니다. 1년을 입원하든 10년을 입원하든 무조건 무료입니다. 또 암에 걸려도 다 커버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어르신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사실 의료 혜택인데, 급한 일을 당할 경우에는 캐나다가 정말 이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캐나다 같은 나라가 노인들한테는 정말 천국 같은 나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오늘 캐나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 연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